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번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먼저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경자 유전의 원칙상 농사만 지으라는 곳인데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인데, 제56조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 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여기에 농림지역이 안 들어가 있죠. 1호부터 5호까지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1번 정답. 2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인데요. 개별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제59조에 보면은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2호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 계획관리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4, 5번은 영향평가를 받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6호 농어촌 정비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농어촌 관련 사업들은 규제를 많이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농어촌 정비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받지 않는다. 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이거는 정답인데요.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정답이고요. 3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답인데요. 제63조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1호하고 2호는 소위 관리지역입니다. 집단적으로 자생하거나 하는 지역,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보존 관리 지역이죠. 3호하고 5호는 계획 지역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지역, 4호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이거 정답이죠. 5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래서 3번은 정답이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소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호, 5호 계획지역에 해당되는데 5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당초는 3년인데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지역이죠. 3호부터 5호까지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5번 정답인데요. 전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시 규모 제한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등 규모 제한을 받는데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당해 형질 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가 법리와 상식을 볼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지역이다 그러면은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58조에 보면은 제1항에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제1호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대통령령 제55조에 보면은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제1호에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해가지고 1번 정답. 2번 해당 개발 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규제를 많이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 복원 사업, 원상 복구하는 사업인데 건축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규제를 안 해주죠. 그래서 문제 3번 정답. 4번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이거는 생뚱맞게 새로운 법을 끼워 넣었습니다. 오답을 유도했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4번 오답. 5번 해당 개발 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가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국방군사 천재지변 나오는 무조건 A입니다. 그래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서 5번 정답인데 전체 정답은 4번. 43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복합 용도지구라는 것은 도시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데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 가능하게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기역 준주거지역, 니은 근린 상업지역, 디귿 일반 공업지역, 리을 계획관리지역, 미읍 일반 상업지역.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보면은 제5항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준주거지역, 기역에 해당이 되고,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니은하고 근린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2번이 정답입니다. 44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특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죠. 1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먼저 준산업단지라는 것은 개별 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거든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입했으니까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1항에 보면은 단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코에 보면은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조 준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정할 수 없다는 오답. 2번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공업지역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51조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해가지고 여기에 일반 공업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아 해서 정답 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10년인데요. 통상적으로 5년은 검토하고 재조사하고 그런 것 기간이 5년이죠. 그래서 제2항에 보면은 단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제1호에 보면은 제4호 택지개발지구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해가지고 5년 오다. 4번 도시지역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먼저 도시지역 내에서 지정할 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반드시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구역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 오답. 5번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림지역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했다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목에 보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상지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오답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라는 것은 행정청만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민들이 위반할 수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 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주민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은 주민 위반을 제한할 수 있게끔 해놨고 문제 3번 정답이고, 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부분 개발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쉽게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문제 2번 정답. 3호는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감옥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해서 정답 4번 정답. 4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은 법령이 삭제됐습니다. 당시에는 맞는 답인데 조문이 삭제됐다. 그리고 5번 시가 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가 조정구역이라는 것은 유보지역이잖아요. 5년에서 20년 규제지역이잖아요. 제가 개발제한구역 팀장 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반 제한하겠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시가 조정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 제53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가 나와 있는데요. 제1항은 행정청이 정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은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원상복구 된다는 거잖아요. 3년을 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 보면은 주민 위반하는 거, 여기 문제 주민 위반하는 거잖아요. 주민 위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행정청이 할 때 3년인데 주민 제한할 때 5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행정청은 계획을 가지고 수립했기 때문에 3년으로 기간을 정했고, 주민 제한할 때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한을 하니 2년을 추가해서 더 길게 5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스 문제인데요. 집단취락지구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용도지구 지정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호에 보면 취락지구가 나와 있는데 두 개로 분류하는데요.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는 자연 그대로 상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그 취락정비를 위한 지구죠. 그런데 나목에 보면은 집단 취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제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중에서 가장 규제가 큰데 집단 취락이라는 게 개발제한구역과 결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취락하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연계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정답이고요. 8호에 보면은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마목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이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가지고 복합개발진흥지구의 주거기능, 공업기능이 빠졌죠.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해가지고 정답은 1번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업기능이 되겠습니다. 49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개발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밀도가 높으니 밀도를 낮추려면 용적률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초조사를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그래서 제130조에 보면은 토지의 출입에 관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단 각 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있는데, 1호에 보면은 도시군계, 강역도시계, 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호에 보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에서 문제 1번 정답.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지정 기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2번 정답.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밀도를 낮추려면 용적률밖에 없거든요. 용적률을 50% 강화해 적용한다. 정답.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정답. 5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예외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다 해가지고 문제 5번은 오답.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군계획위원회는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 전문가 집합제로 도시계획 관련 자문이나 조언이나 심의 역할을 맡습니다. 먼저 기억,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니은,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맞고, 디귿,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심의, 기억, 니은 다 맞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은 제113조에 있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에 단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시군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심의, 2호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호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호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대통령령의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1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데, 타인의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로 알려한다. 이건 정답입니다. 7일 전까지는 반드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정답이고, 2번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지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130조에 보면은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지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4일 이내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3번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 일몰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반대하는데 밤에 늦게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보면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번 오답. 4번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열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전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장관에게 신청하지 않고 바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신청할 수가 있지, 국토부 장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4번 오다. 5번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청인 경우는 전혀 다르죠. 민간이라고. 그래서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130조에 보면은 제2항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강 특특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해서 문제 5번 오답에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3개월 이내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타 법령에 의해서 할 때는 2년입니다. 그래서 오다. 제85조에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되는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2호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호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될 때는 2년입니다. 2번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5년은 오답인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5년 이내 오답.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공공일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지 않습니다. 민간인 경우에 동의자를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습니다. 제86조에 보면은 단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3호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3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체계상 이거는 옳은 정답입니다. 86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를 놓을 때 긴 도로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만 분할하여 시행할 수가 있다. 87조에 보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5번 오답에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